오늘은 5월에 직장인이 꼭 확인해야 할 세금 환급 포인트에 대해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다고 느끼고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놓치는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원래 법정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 6월 1일까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진짜로 확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직장인도 5월 세금을 확인해야 하는지.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특히 놓치기 쉬운지. 세 번째,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직장인도 5월 세금을 확인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만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장인도 조건에 따라 5월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었거나 해외 펀드에 투자했거나 월급 외 기타 소득이 있었거나 지난해 ISA를 중도해지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즉, 직장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와 상관없는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걸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세금은 이미 떼였고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해외 펀드 투자자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미 해외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됐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외국 납부세 공제를 직접 챙겨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금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 번 더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에서 제일 아까운 경우가 뭘까요?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거나 덜 낼 수 있었는데 몰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아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번 5월에 특히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 유형은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입니다. 예금이자, 배당, 펀드 수익 등으로 금융소득이 커진 분들은 5월 신고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해외 펀드나 해외 지수 관련 상품에 투자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직접 미국 주식을 산 사람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한 경우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기사도 해외 펀드 투자자의 외국 납부세 공제를 대표적인 체크포인트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작년에 ISA를 중도해지한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ISA는 만들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지난해 ISA 중도해지자도 5월에 체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월급 외 소득이 있었던 직장인입니다. 예를 들면 강의료, 원고료, 기타 소득, 부업 수익, 플랫폼 수익 등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 이슈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즉, 5월 세금은 자영업자만의 이벤트가 아니라 직장인 중에서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꽤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내가 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국세청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로 안내문 확인과 신고를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몇 개 더 보는 것보다 내 계정에 들어가 보는 게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작년에 어떤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는 겁니다. 해외 펀드가 있었는지, 배당이 많았는지, ISA를 해지한 적이 있는지, 월급에 소득이 있었는지, 이런 걸 먼저 정리해야 내가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미 떼인 세금이라고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월 신고 과정에서 공제나 환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처리됐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끌지 않는 겁니다. 세금은 어려워 보일수록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미루다 보면 결국 놓치게 됩니다. 이번처럼 신고 기한이 분명한 경우에는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만 먼저 확인해도 절반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착각합니다. 세금은 전문가만 알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잡한 부분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세법을 완벽히 이해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회사 다니고 있고 연말정산도 했고 해외 펀드도 조금 있고 작년에 ISA도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직장인이니까 5월 신고는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깁니다. 반면 직장인 B는 세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5월이 되자 홈택스 안내문부터 확인하고 작년 금융상품 이력과 계좌 해지 이력을 한번 봅니다. 두 사람 모두 세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덜 손해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연히 확인한 사람입니다. 직장인 돈 관리는 항상 투자 수익률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놓친 환급, 확인 안 한 공제, 그냥 지나간 세금도 결국 손에 남는 돈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5월을 세금의 달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5월은 놓친 돈을 다시 보는 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만의 영역이 아니라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돈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5월에 직장인이 꼭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5월 세금이 나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해외 펀드 투자, 금융소득 증가, ISA 중도 해지, 월급에 소득이 있었다면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금은 많이 아는 사람보다 확인할 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덜 손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세법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상황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5월 세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뭔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현실적인 돈 관리, 절세, 통장 구조, 재테크 루틴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새는 구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5월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확인할 수 있는 돈부터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